네, 안녕하세요. 건설한 회계사입니다. 네, 양재경 회계사입니다. 김규현입니다. 네, 죽지 않고 돌아왔습니다. 회계사들의 노가리 타임.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더라고요. 조회수도 잘 나오고. 세 번째 시간의 주제는 사람 조직 동업. 섹시한데요, 벌써부터. 좋습니다. 자, 뭐 저희가 동업을 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, 자, 첫 번째 주제 동업 해도 될까 말까. 김 대표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. 동업의 장단점, 의사결정 구조, 우리가 싸웠을 때 정리하는 방법. 그냥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동업은 90% 이상으로는 실패하는 것 같아요. 동업이 실패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봤어요. 동업이 실패하는 이유도 다 가지각색이죠. 뭐 누군가 한 명이 굉장히 신뢰를 깨는 행동, 뭐 진짜 돈을 뺏은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고, 또 제일 많은 분쟁은 이제 지분 가지고 뭔가 처음에는 5대5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배가 아플 수 있죠. 아, 이거 5대5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약간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, 또 처음에는 역할을 조금 분담하기가 쉬운데 이게 사업이 조금 흘러가다 보면 역할 분담하는 난이도도 되게 생기잖아요. 그리고 또 의견을 일치시키는 의사소통 방식, 또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대부분의 동업은 실패하는 것 같다 가 일단 기본이긴 해요, 사업에 있어서. 그래서 보통 동업하다가 나 동업 못 해먹겠다, 그냥 혼자 할래라고 생각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동업이라는 게 시너지가 나기 시작하면 이게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것 같아서. 다 알잖아요. 시너지가 난다. 시너지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. 시너지란 무엇인가?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? 시너지란 무엇인가? 표현할 수 있죠. 어떤 거요? 시너지가? 너무 쉽죠. 뭐야? 뺀다 생각하는 건데. 시너지라는 건 이거지. 우리가 3명 동업인 거잖아요. 너가 혼자 했을 때 지금 3명의 3분의 1 정도를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? 그러니까 단순하게 알았어요. 5분의 1, 5분의 1. 그러니까 단순하게, 그러니까 시너지라는 건 결국에 우리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니라 3 이상의 것이 나왔을 때 시너지라고 하는 건데, 그거를 우리한테 대입을 해보면, 너 혼자 했을 때 그럼 지금 우리가 이뤄낸 거에 3분의 1을 너 혼자 달성했을 것 같냐라고 생각해보면 그 이상을 달성했다 치면은 시너지가 난 거고. 어쨌든 사람이다 보니까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거든요. 특장점이 있단 말이야. 그 시너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, 결국에는 이제 잘하는 분야를 찾아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그걸 이끌어가는 게 시너지라는 생각을 요즘 들긴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초반에는 잘 안 보여요. 시간이 좀 많이 지나야지 각자가 잘하는 게 발견되고 서로 힘을 실어주고, 그러다 보니까 좀 말한 것처럼 3분의 1 이상이 나오지 않았나, 그런 생각을 요즘에 좀 해봤습니다. 싸웠을 때 정리하는 방법, 이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죠. 네. 저는 이거 명확해요. 일종의 그런 한 명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줄 수 있는, 좀 동업이어도 그 안에서의 리더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싸우는 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는데, 예를 들어 저희 셋 같은 경우는 뭔가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슈가 생기면 그냥 마지막 의사결정은 양재경이 하잖아요. 그리고 둘이 그걸 따라요. 근데 그게 뭐 처음부터 그러기로 하자라고 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,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우리 동업이 깨지지 않는 아주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저한테 이제 특히나 회계사들이 뭐 동업하러 온다라고 해서 또 뭐 비결을 알려달라 그러면, 이제 그 중에 이제 나이 제일 많은 애한테 네 말을 잘 들어야 된다. 그런 게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. 한국 사회는 어쩔 수 없어. 그게 어쨌든 있어. 힘이 있어.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업이라는 게 이제 리더가 뭔가 이끌어가는 게 엄청 중요한데, 이제 동업이 힘들어지는 게 이게 뭔가 산으로 가거나 싸우거나. 동업 중에서도 뭔가 이게 있어야 돼. 있어야 돼요. 어쨌든 힘을 실어주고 그게 이제 어떤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, 어쨌든 모두가 3명 다 목소리를 내게 되면 이게 안 되거든. 네. 그러니까 한 사람이 좀 이제 힘을 실어줄 때 힘을 실어주고, 믿어줄 때 믿어주고. 제가 봤던 되게 인상적인 사례가 있는데, 지분은 3등 정도 하는 분인데, 뭐 예를 들어 50대, 30대, 20인데 20% 갖고 계신 분이 정말 마지막에 캐스팅보트를 들고 있는 케이스도 있었어요. 왜냐면 이 나머지 둘이 마지막 최종 의사결정의 판단은 이 친구가 제일 잘한다 라는 거를 믿어줘서, 이제 그게 이런 이제 셋 사이에 암묵적 합의가 있었고. 맞아요. 그러니까 막 엄청 경영적인 활동이야 최재두주가 제일 많이 하겠지만, 되게 이슈나 사고 과정, 뭐 되게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쟤 믿고 가자라는 게 딱 형성된 회사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저희도 기업 초기라고 해야 되나? 그때 엄청 싸웠거든요. 많이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, 뭐 네가 많이 내가 많이 그러던 적이 있었는데, 뭐 모르겠습니다. 요즘에는 두 분 어쩔지 모르겠는데,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제 노부부 같은 느낌이에요.
아 그렇죠. 노고죠. 아 노까지는 안 가도 그냥 애 이제 한 대학교 보낸? 나는 심지어 이제 약간 유학간, 약간 난 나간 출가한 뭐 이런 느낌이니까. 살아있니? 뭔가 언젠가부터 그 갈등이란 게 안 생겨. 그냥 뭐 갈등이란 게 언젠가부터 안 생기더라고. 갈등이 안 생기는 이유는 명확하죠. 서로의 섹션을 완벽히 인정해 주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김견행 회사는 회사 자체가 독립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거고, 권행 회사가 하는 파트도 제가 뭘 안 하죠. 결국에는 뭐 한 명을 뭐 의견이 차이가 났을 때 한 명의 의견을 따르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사실 각자의 고유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. 뭐 업무 범위라고 할까요? 의사결정의 범위. 뭐 대표적으로는 유튜브에 대한 모든 의견은 권액회사를 따르는 겁니다. 물론 권액회사가 하는 거에 제가 생각이 다른 경우도 많아요. 많지만 얘기 안 합니다. 그냥 저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. 그냥 믿고 따르는 거고. 그리고 그게 생각이 다른 거지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. 그러니까 이제 왜 저거를 저렇게 하지? 저건 틀렸어가 아니라 근데 나라면 저렇게 할 텐데 쟤는 저렇게 하네. 근데 저 사람이 끌고 가니까 내가 이제 따른다라는 게 이제 있는 거죠.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.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둘에게도 하고 싶은 얘기인데, 우리가 10년 동안은 사실 이제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후의 10년은 또 어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. 이 이후의 10년도 잘 되려면 약간의 갈등, 약간의 의견에 대한 뭔가 저항 그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뭐 예를 들어 이거는 네가 하니까 난 아무것도 눈 감고 있을래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현명하게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조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. 좀 긴장감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다. MNP에 내가 뭐 의견을 내야 되나? 갑자기 또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니? 그래야 이제 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. 이 질문도 되게 좀 자극적이네요. 동업자 간의 연봉 차등 가능한가? 양 대표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. 근데 이게 너무 다르다. 이게 상황이 너무 다르다. 이게 이제 우리 같은 회계사, 뭐 변호사 이런 전문 직종은 하는 일과 역할이 다 똑같아서 뭐 그때 다르고, 일반 법인들이야 다 다르죠. 지분도 다 다르고, 예를 들어 공동 창업자야 지분 똑같은 게 이상해요. 일반 법인, 일반 사업을 하는 분들은 지분 똑같은 게 더 드물고 연봉도 다 다르죠. 이번 시간은 저희 이야기 하는 거니까 그냥 뭐 회계사 한정으로 지어보면 뭐 누가 저한테 와서 뭐 동업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똑같이 하라고 할 것 같아요. 무조건 똑같이 해라. 이유는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.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,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죠. 아니 내가 더 많이 하는데 내가 왜 얘랑 연봉을 똑같이 받아야 돼? 라고 하면, 그런 생각이 들면 동업하면 안 돼요. 그리고 이게 우리 업에서는 차이가 나면 자연스럽게 동업이 아닌 게 돼요. 맞잖아 그게. 그러니까 차이가 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동업이 아닌 걸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. 인풋 대비 아웃풋을 이제 맞춰야 되는 건데, 근데 예를 들자면 제가 영업을 엄청 많이 해요. 그래서 내가 너보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더 많이 따왔잖아. 내가 너보다 상여 5천 더 받을게. 그럼 사실 뭐 할 말은 없지. 근데 할 말은 없는데 그냥 그렇게 치면 혼자 하는 거랑 뭔 차이지? 그치. 이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. 동업이 아닌 게 동업이 그냥 동업이 아닌 게 되는 거라서,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전문직 한정으로 놓고 보면 이제 똑같이 가는 거고, 그러면 이제 그 갭을 어떻게 맞추느냐의 문제인데, 결국에는 이제 시간에 맡겨야죠. 시간에 맡기고.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신뢰에 있어야 되는 거고. 뭐 3년 이걸로 택도 없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. 그 정도만 코멘트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요 절보다는 김 대표님은 그대로 보겠습니다. 이런 유형이랑은 절대 동업하지 마라. 그 자꾸 기여도와 계산기 자주 두들기기 시작하면 우리 업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럼 동업 안 하는 게 맞고, 그러니까 약간 동업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. 우리 업은 불안한 거야. 나 혼자 하기엔 불안하니까 후달리지. 야 후달리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했다가 이게 안 불안해지면 안 후달리네? 그럼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보게 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인간인 이상 다 당연한 본능이라고 생각하고, 저도 안 그런 거 아니고, 근데 거기서 이제 동업이 조금 더 이상적으로 흘러가려면 그냥 단순한 계산기보다 더 큰 뭔가를 추구해야 그게 흘러간다고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막 계산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면은 동업하기에는 별로 안 맞는 것 같고. 뭐 계산기도 계산기인데 자기 혼자 하고 싶은 게 많으면 동업하면 안 돼요. 사사건건
항상 부딪히거든요. 그러니까 끝도 없어요. 정말 끝도 없어.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걸 나 혼자 판단하고 의사결정하고 끌고 나가고 싶으면 쉽게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면 그냥 하면 안 돼요. 하면 안 돼. 실제로 저희 예가 있었잖아요. 그 다른 이제 회계사님이랑 합쳐보려고 했는데 그 회계사님이 그냥 안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이유는 자기는 혼자 의사결정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만약에 같이 하게 되면 협의를 해야 되고 상의를 해야 돼. 나는 이게 싫다. 근데 사실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. 완전 맞는 얘기지.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떠나서 그냥 나 혼자 의사결정하고 나 혼자 그냥 책임 다 지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라고 하면은 동업하면 안 됩니다. 좋습니다. 그래서 뭐 동업에 대한 저의 짧은 식견 들려드렸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제 조직이란 좀 거창한 주제를 정해봤는데 저희가 조직을 논할 자격은 되나요? 기본 자격은 되나? 객관적으로 봤을 때 50명이면 논해도 되죠. 50명 이상이죠. 네, 50명 이상이면 그냥 이제 매출액을 떠나서 어딜 가도 50명인 회사는 그렇게 막 흔하진 않아요. MNP도 10명이야. 합치면 어쨌든 70명 정도 규모의 조직입니다. 그래서 좀 제가 좀 재밌는 걸 가져와 봤습니다. 조직 규모에 따른 대표의 주 업무 버려야 할 것 그리고 필요한 도구를 좀 주워 와봤는데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 명일 때부터 5명일 때까지 대표는 올라운더, 영업, 실무, 청소를 열심히 했잖아요. 청소해야 되고 버려야 할 것은 완벽주의, 필요한 도구는 무한체력. 공감하시나요? 무한체력. 저는 공감 좀 많이 돼가지고 갖고 온 거거든요. 10명일 때부터 20명일 때 대표의 주 업무는 팀장, 버려야 할 것은 직접하기, 필요한 거는 협업 툴, 슬랙, 노션. 이것도 좀 공감이 많이 됩니다. 어쨌든 이때부터는 실무를 좀 내리고 시키는 단계가 되는 거니까 30명부터 52명일 때가 시스템 설계자, 채용과 문화, 버려야 할 것은 모든 의사결정 개입, 필요한 도구는 인사평가 제도. 이제 좀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상일 때가 이제 대표자의 주 업무는 브랜드 오너, 대외 활동과 비전, 버려야 할 것은 현장 실무의 미련. 미련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애초에 없었는데 보이지. 필요한 도구는 강력한 2인자. 어쨌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많이 공감이 돼가지고 좀 그러네요. 갖고 와봤고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. 기억나시나요? 조직 관련? 조직 관련해서 몇 번의 수준이 아니지. 제 생각에는 10명 때만 고비가 왔었거든요. 그게 보통 이제 제가 뒷목 잡던 시절. 10명일 때 그때 고비가 왜 왔냐면은 그때는 어쨌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수 시절인가? 이수 시절이요. 10명 정도 되니까 갈려요. 각자 생각이 달라져. 생각이 많아지고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이제 좀 한번 뒷덜미를 잡았던 적이 있었다. 어쨌든 사람이다 보니까 10명 정도 되면은 어쨌든 갈등이 생겨난다. 그리고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30명일 때 정도가 엄청 고독하다고 내가 맨날 그랬거든. 30명이 우리 회계법인하고 2021, 22 이때인가? 30명일 때 왜 고독한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이게 그때 중간 관리자가 생긴단 말이죠. 그렇죠. 중간 관리자라는 중간 관리자가 생겨. 지금 아직도 해결을 물론 못했는데 중간 관리자의 아레나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. 하여튼 그때 또 한번 굉장히 큰 고난이 있었고 김 회계사님이 나름대로 그 인사 팀장이었어요. 그랬죠. 엄청 진심이었지. 지금도 MNP는 채용을 직접 하고 계실 것 같은데. 네, 맞아요. 직접 하는 게 맞지 않냐? 우리 누가 10명이나 된다고. 자, 그래서 이제 인턴만 빼고 인턴은 제가 안 하고. 요 질문 이제 김 대표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. 채용 기준에 변화가 생기셨는지. 안 생겼어요. 안 생겼어요? 안 생겼어요. 그럼 김 대표님이 생각하는 10년 전과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? 네. 뭐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일 좋아요? 채용 기준. 어떤 사람이 나랑 일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저는 지금 정말 즉답했잖아요. 안 바뀌었다고. 그리고 채용이라는 게 그걸 인정했어요. 어차피 100% 성공할 수 없다. 100%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바뀌지 않은 기준은 그냥 저는 제가 더 대화하고 싶은 사람.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질문이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궁금한 거잖아요. 근데 그거는 이유가 달랐던 것 같아요.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너무 대답을 잘해서 어떤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대답은 잘 못하는데 그냥 뭔가 궁금해. 그때 당시에도 저희 직원들이 그 얘기 했었거든요. 김기현이 면접 보러 들어와서 길어지면 뽑히는 거다.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. 지금도 똑같고 그게 100% 맞는다는 건 전혀 아니고 그냥 뭐 어쨌든 질문이 똑같냐였으니까 저는 똑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 변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자랑은 아닌데 레퍼런스 책도 그렇게 신뢰하는 편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레퍼런스 책을 그럼에도 좋은 경영자라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는데 그냥 저의 직관을 더 믿고 틀리면 어쩔 수 없지 뭐 약간 이런 기준이 있는 사람이어서 네. 좋습니다. 양 회계사님도 나름대로 채용을 하시잖아요. 뭐 회계사 채용은 제가 면접을 봅니다. 직원 채용은 권회계사가 면접을 보고. 뭐 기준이 있나요? 나름대로? 오래 다닐 수 있는 사람, 오래 다니실 것 같은 사람.
아 이제 저희 실무 회계사님 말씀하신 네, 거죠? 실무 회계사. 아, 실무 회계사님. 오래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사람. 오래 근데 다니시니까 그렇게 사람. 치면 오래 다니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? 결국에는 이 사람이 니즈가 있어요. 우리 회사에 오는 니즈. 왜 오시는지.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. 결국에는 회사에 오는 거는 두 가지거든요.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. 적당하게 그냥 워라밸을 챙기고 싶어서. 물어보죠.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 쪽이냐, 아니면은 적당하게 워라밸을 챙기실 목적이냐, 아니면은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개업을 하실 생각이냐. 사실 회계사에 그냥 이직하는 목적은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분인지, 맞춰드릴 수 있는 분인지 이제 그거를 보고 저희가 채용을 하는 거죠. 기장 실무진 쪽은 꽤 많은 면접을 봤었거든요. 그래서 빅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. 이제 사람은 진짜 모르겠습니다. 뭐 마음에 들었는데 실패한 경우도 있었고 별 기대 안 했는데 굉장히 잘한 부분도 있었고, 그래서 이거는 사람 대 사람 영역은 진짜 데이터 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남들의 빅데이터가 쌓였지만 뭐 말씀드린다고 이게 어디서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결국에는 본인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나, 그리고 그거를 믿고 계속 실행하는 게 맞지 않나,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대표의 시간표가 바뀌는 순간들,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너무 재밌는 거 어디서 재미를 느껴야 돼? 굉장히 재밌는 주제야. 왜냐면은 저희가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. 저희가 나름대로 한 제 생각엔 9년 전쯤에 8년 전쯤에 나름대로 3명이서 업무 분장을 한 게 있었어요. 믿기지 않겠지만은 양 대표님이 역할이 실무였어요. 여기가 영업, 여기가 실무. 제가 뭐였지? 관리였나? 관리, 직원 관리. 두 가지지. 하나는 회계사가 해야 되는 일, 하나는 이제 기장 직원이 해야 되는 일. 저는 이제 이쪽을 관리하고 이제 다듬어 갔던 거고, 어쨌든 일을 떠왔는데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때는 제가 회계사들이 없었거든요. 회계사님들이 누군가 일을 해야 돼. 실제로 실무형 인간이었어요. 다 했어. 실무형 인재. 그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그 영화 대사 중에 하나인데 저도 깡패 수사 다 했어요. 깡패 수사 안 하고 어떻게 뭐 검사장 가고 뭐 검찰총장 됩니까? 저도 깡패 수사 다 했습니다. 다 했어. 이제 회계법인 하고 한 그래도 2, 3년 동안은 실무를 했던 것 같아요. 너는 실무의 비중을 줄인 시간에 뭘 집어넣냐라고 생각해보면 그 시간에 뭐 유튜브 하고 뭐 아까 지난번에 얘기한 뭐 브랜드 고민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시간이 다른 걸로 채워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 고민, 유튜브 고민 이런 것들 할 때쯤에 실무 시간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실무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리뷰를 보죠, 당연히. 진짜 이제 말 그대로 페이퍼를 안 하는 거지. 네. 저 내일도 고객사 미팅 가요. 뭐 이제 합병 관련해서 논의하러 미팅을 가는데 제가 적격 합병 요건에 대해서 검토를 제가 찾아보진 않죠. 저희의 안에 있는 회계사님이 리서치를 하시고 저도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고, 그럼 이걸 가지고 미팅하기 전에 뭐 합병할 때 그러면은 우리 케이스에서는 주의해야 될 게 뭔지, 그리고 꼭 합병이 아니라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,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건 맞는 건지, 그런 거 이제 조율을 하는 거고,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객한테 딜리버리 하는 건 이제 제가 하는 거라서 이제 실무 정말로 그런 최 밑단에 있는 막 리서치하고 이런 거는 제가 하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지금 그거 하고 있으면 회사가 망하는 거죠. 그렇죠. 김 회계사님은 뭔가요? 지금 실무형 대표인가요 지금? 나도 모르겠는데. 중요한 주제입니다. 실무형 대표인가요? 뭐야? 딜 업무는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업이 좀 다르다 보니까. 업이 달라서 딜 쪽은 그러니까 파트너의 시간과 움직임이 실무예요. 누구 나가서 미팅하고 누구 앞에 가서 피칭하고, 실무라고 하는 게 PPT를 쓰고 엑셀을 쓰는 것만 실무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실무여서,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MMP 하고 나서는 뭔가 경영적인 관점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. 왜냐면 이제 뭐 그러니까 MMP는 아까 물어본다 그랬잖아. 뭐 안정적인 워라밸, 뭐 돈 이런 거 있지만 MMP는 명확히 그냥 돈이야. 그렇지. 그래서 우리 회사에 오는 회계사님들이나 전문가분들은 어쨌든 뭔가 전문가의 지식이나 이런 걸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인 건 맞아서 돈을 벌려고 오시는 분들이고, 나도 돈을 벌 거면 알아서 잘 하세요
하고 그냥 내 할 일 하러 가는 약간 보이지 않는 손이네. 예, 보이지 않는 손 내가 아닌 이제 본인들의 니즈가 있어서 그런 거지.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처음에 오시면 뭐 교육을 한다거나 이제 우리가 깨닫는 각각의 이런 인사이트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의 실력을 키우는 거지. 저는 지금 완전 실무 느낌인데. 그러니까 뭐 굳이 치면 딜은 각자가 이제 들고 있는 딜이 있을 거 아니야. 맞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냥 각자 알아서의 시간을 쓰는 건가? 각자 알아서 쓰는 건데 이제 대신 저 다음으로 온 파트너분들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주고 뭐 딜도 같이 하고 너가 같이 미팅 참여도 하고. 처음에 미팅 참여해서 뭐 나는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거여서 딜은 파트너가 뭔가 경영에서 벗어난다의 개념이 아니에요. 업무가. 그러니까 실무에서 벗어난다. 이거는 3정이나 3일이나 똑같아요. 약간 최전방 이런 느낌인가? 최전방 약간 그래서 나는 직원들한테도 맨날 강조해. 이 일은 그냥 파트너가 실무고 파트너가 짱이다. 그냥 어쩔 수 없다. 그래서 너네도 정말 큰 돈 벌고 싶으면 여기서 엑셀, PPT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서 파트너들이 어떻게 일하고 그게 훨씬 중요하다.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. 난 아예 그렇게 얘기해. 실무자들한테 얼마 이상의 돈을 벌 생각 하지 마라. 실무자들의 맥스는 이 정도다. 근데 파트너는 맥스 없다. 그냥 완전히 너네가 하는 게 나름이다. 이렇게. 그 업무 특성이 사실 그렇게 쪼개질 수밖에 없네. 그래서 딜은 잘하려면 선수로 뛰는 걸 재밌어 해야 돼. 그러니까 내가 선수로 뛰는데 나 언제까지 선수를 뛰어야 돼의 마인드면 듣고 보니까 또 그 생각도 돼. 내가 예전에 그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. 박진영이야, 박진영. 아 그런 굳이 치면 박진영, 난 이수만, 나는 이수만. 계속 그치 이게 비슷하네. 이게 야 계속 춤은 너가 춰라. 자,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파트 사람 조직 동업에서 저희의 짧은 식견 전해드렸고 급하게 마무리야. 저희가 자꾸 쪼가지고 어쨌든 조금이나마 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